밤에 자는 동안 뇌 속 노폐물이 정리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72세 이성우님은 최근 들어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낮 동안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변화를 반복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단순한 피로인지 기억력 변화인지 걱정되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을 무조건 늘리는 대신 깊은 수면 흐름을 먼저 관리하기 시작한 뒤 약 2달 정도 지나자 새벽에 3번 이상 깨던 흐름이 1번 정도로 줄었고 아침 멍함도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리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거나 낮 동안 멍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오늘 내용이 생활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어떤 정리 과정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수면의 질이 왜 기억력과 연결되는지를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단순 피로와 뇌 피로의 차이를 생활 속에서 조금 더 편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단순한 수면 부족인지 아니면 수면 리듬 점검이 필요한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거나 낮 동안 집중이 흐려지는 변화가 반복된다면 뒤쪽의 수면 기준 설명까지 꼭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시니어 건강의 기준을 연구해온 박정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꼭 필요한 건강 기준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시작합니다. 먼저 왜 수면 흐름이 뇌 회복과 연결되는지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여러 피로 흐름을 정리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때 이런 회복 흐름도 조금 더 원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면을 뇌 회복 과정으로 함께 이해하려는 흐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계속 움직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피로 흐름도 함께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동안에는 이런 흐름이 충분히 정리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잠들기 시작하면 뇌도 낮과는 다른 회복 흐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성우 님도 처음에는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오래 누워있는 날도 많았지만 아침 멍함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 동안 집중이 흐려지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을 오래 자는 것과 깊게 자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면 시간이 길어도 깊은 수면 흐름이 자주 끊어지면 뇌 회복 흐름도 충분히 안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반복해서 깨는 흐름이 이어지면 뇌 정리 과정도 함께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면 시간보다 깊은 수면 흐름 자체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뇌는 밤마다 정리 작업을 하는 공간과 비슷합니다. 낮 동안 사용했던 정보와 피로 흐름을 밤에 다시 정리하면서 다음날 사용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깊은 수면이 자주 끊어지면 이 정리 과정도 충분히 안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거나 하루 종일 멍한 느낌이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래 잤는데도 머리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 잤는데도 더 피곤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몸은 쉬었는데 머리는 쉬지 못한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깊은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뇌 활동 흐름이 조금 더 안정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낮 동안 계속 활성화되어 있던 뇌 흐름이 상대적으로 느려지면서 정리 과정도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흐름을 설명할 때 뇌 청소 시스템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억 변화가 수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면의 질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과 수면 환경에 따라 수면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보다 현재 수면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보거나 늦은 시간까지 밝은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뇌가 충분히 안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늦은 야식이나 과한 카페인 섭취도 깊은 수면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보다 먼저 생활 환경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우님 역시 처음에는 잠드는 시간만 조금 앞당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변화는 밤 조명을 줄이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인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반복해서 깨는 흐름이 줄어들면서 아침 피로감도 이전보다 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수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수면 흐름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이해하고 반복해서 깨는 원인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줄이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다음 날을 준비하는 회복 시간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 흐름이 안정될수록 낮 동안의 집중력과 기억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습관이 깊은 수면 흐름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생활 습관이 깊은 수면 흐름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뇌가 안정적으로 쉬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깊은 수면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이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잠들기 직전의 생활 흐름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 화면이나 밝은 조명을 오래 보는 경우에는 뇌가 충분히 안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화면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성우님도 밤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영상을 오래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잠은 들었지만 새벽에 여러 번 깨는 흐름이 반복되었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거운 느낌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방 조명을 어둡게 바꾸기 시작하면서 수면 흐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늦은 시간의 음식 섭취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야식을 먹거나 과하게 배가 부른 상태로 잠드는 경우에는 몸이 충분히 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소화 과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깊은 수면 흐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밤마다 자꾸 뒤척이거나 자고 나도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저녁 생활 흐름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섭취 시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 이후에 카페인 섭취는 새벽 각성 흐름과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에는 커피뿐 아니라 진한 차나 에너지 음료도 함께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환경 역시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작은 소음이 반복해서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몸은 자고 있어도 뇌가 계속 주변 자극을 확인하려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반복해서 수면 흐름을 흔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낮잠을 오래 자는 습관 때문에 밤 수면 흐름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까지 길게 낮잠을 자면 밤에 잠드는 시간이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낮잠은 가능하면 짧게 유지하고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특히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한 채 실내에서만 오래 지내는 생활은 수면 리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보다 가벼운 걷기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생활 시간과 햇빛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우 님도 처음에는 잠이 안 오면 더 오래 누워 있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녁 산책을 짧게 시작하고 낮잠 시간을 줄인 이후 밤 수면 흐름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해지면서 낮 동안 멍한 느낌도 이전보다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 문제를 너무 불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수록 오히려 긴장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수면보다 안정적인 생활 리듬을 먼저 만드는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반복 습관만 조금 조정해도 수면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새벽 각성이나 아침 멍함이 반복된다면 생활 리듬부터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깊은 수면은 특별한 방법 하나로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보다 생활 흐름이 함께 안정되면서 천천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변화보다 반복 가능한 생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변화가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어 확인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는지, 그리고 병원 상담 기준은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지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변화가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어 확인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순 피로를 넘어 수면 흐름 점검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계속 맑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새벽에 반복해서 깨는 흐름이 오래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낮 동안 집중력 저하와 기억 혼란이 함께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생활 속에서 자주 지나치기 쉬운 변화들입니다. 의외로 세 가지 모두 생활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문제는 단순히 피곤한 정도라고 생각하시지만 반복되는 변화는 생활 리듬 전체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자고 일어나도 계속 머리가 무겁거나 낮 동안 멍한 흐름이 오래 이어진다면 수면의 질 자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쉬었다고 느끼는데 머리는 계속 피로한 느낌이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 수면 시간보다 아침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성우님 역시 처음에는 단순 피로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깨는 흐름이 몇 달 이상 이어졌고 낮 동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대화한 내용을 다시 물어보는 일이 늘어나면서 본인도 이전과 다른 흐름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기억 변화가 수면 문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면 흐름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면 집중력과 기억 흐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이 반복해서 끊어지는 경우에는 낮 동안 피로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변화 흐름을 함께 보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낮 동안 졸림이 심해지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수면 상태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밤마다 숨이 차거나 콧골이가 심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도 수면 흐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으로 자주 깨는 경우에는 병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쉬는 동안 충분한 산소 흐름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불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생활 변화를 기준으로 현재 흐름을 차분히 확인해 보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수면 시간보다 수면 이후의 회복 느낌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오전 내내 머리가 맑지 않거나 하루 종일 집중이 흐려지는 경우에는 수면의 질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낮 동안 작은 일에도 피로감이 쉽게 커지는 경우에는 생활 리듬 전체가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피곤함과 반복되는 회복 저하 흐름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한두 번 깨는 흐름 자체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는 횟수가 계속 늘어나거나 다시 잠들기 어려운 흐름이 반복된다면 생활 습관과 수면 환경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런 흐름이 몇 달 이상 이어진다면 단순 노화로만 생각하고 지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반복되는 생활 변화를 계속 신호처럼 보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훈 님도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생활 흐름을 조금씩 조정하고 수면 습관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새벽 각성이 줄어들고 낮 피로감도 이전보다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전보다 오전 시간이 덜 답답하게 느껴지고 하루 흐름이 조금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오래 자는 것보다 수면 흐름 자체를 안정시키는 방향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관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콧골이가 심하게 반복되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자주 이어진다면 수면 관련 검사를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낮 동안 졸림이 너무 심하거나 운전 중 졸음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병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 흐름을 넘어 몸의 회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타나는 변화를 너무 늦게까지 참고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수면 변화와 기억 흐름 저하가 함께 이어진다면 생활 기준과 병원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수면은 단순히 밤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뇌와 몸이 회복 흐름을 다시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생활 변화가 이어진다면 수면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론에서는 오늘 내용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생활 기준과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 흐름을 이어가면 좋은지를 마지막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수면 문제는 단순히 피곤한 증상이 아니라 생활 흐름과 연결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몸은 작은 습관의 영향을 계속 누적해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 흐름 기준을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기준을 조금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변화를 느끼는 분들도 생활 기준을 조금씩 바꾸면서 아침 멍함과 낮 피로감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준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건강 관리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작은 생활 변화에도 천천히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기보다 생활 흐름이 안정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기준을 알면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건강 루틴과 기준도 계속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